네, 반갑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다 같이 2021년도 임용 대비를 보건 임용 대비를 하려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강의가 유지가 되나, 그래서 상반기에 이론들이 있잖아요. 영역별로 이렇게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하반기에서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형태로,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저렇게 1교시에서 A형 이제 타입의 문항을 치르게 되는데, 실제 1교시는 교육학을 치르게 돼요. 실제 시간이 이제 9시부터 스타트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교시에 보건 전공, 그 다음에 3교시에 전공 보건, 점심을 먹고 3교시를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네.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뭐 이런 거. 자, 1교시에는 저는 80분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도록 할 겁니다. 80분 모의고사인데 워낙에는 1시간 30분, 90분 형태가 되지만 연습을 할 때는 80분으로 줄여가지고서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과 후의 시간들을 좀 남겨놔야지 이제 훑어보기도 하고, 이름도 수험표라든지 뭐 이렇게 수험 번호, 또 이름, 성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정시에 훈련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당황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래서 항상 80분에다가 이 12문제, 1교시에는 8문제, 4문제, 8문제에서 12문제를 치를 거고요. 2교시, 3교시죠. 여기에서는 2문항, 9문항이니까 11문제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자, 1교시에는 12문제고요. 2교시에는 11문제를 치르게 돼요. 기입형 문항이 1교시에는 4개가 들어가게 되죠. 4문항이고, 이제, 그리고 서술형은 8문항이 됩니다. 기입형은 2점이고요. 서술형은 4점이겠죠. 이전에 2019년까지는 10점 문제가 있었어요. 논술 문제. 이게 없어지면서 2020년도부터 4점짜리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패턴이 달라졌겠다? 그대로겠다?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근거나 예시, 정확도에다가 훨씬 더 비중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거죠. 서술형에서는, 논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술에 내는 능력을 보고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10점 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싹 다 걷어가고 4점 배점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2점 배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정확한 답안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질문에, 그리고 한 문항당, 서술형의 한 문항당 대체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문항, 서술형 한 문항당 1점 배점이 되는 문제가 3개 내지는 4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1점 배점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2점 배점이라면 그 안에 또 1점, 1점 이렇게 배점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2단계로 설명하라. 이런 형태로 그러면 배점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입형도 2점 배점이거든요. 그러면 기입형의 문항은 몇 개를 물어볼까요? 1번 문항, 2번 문항에 몇 문항을 물어볼까? 한 문항에 2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1점 배점 2개. 그러니까 실제로는 1점짜리 1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종합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나? 하나의 사례에 지역도 물어보고 학교 보건도 물어보고 아동도 물어보는 문제. 네? 하나의 사례에 학교 보건 물어보면서 질환을 물어보는 문제.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그런 연습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핵심적인 필수 내용을 얼마만큼 이렇게 끌어내어서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아웃풋에다가 주요한 필수 개념을 아웃풋에 얼만큼 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역 필수 핵심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베이직한 개념 있죠. 베이직하지만 어때요?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또 C급이 있고, 이 A급은 매년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B급이라 그러면은 한 3, 4년에 한 번씩, 또는 5, 6년에 한 번씩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C급은 10년에 한 번씩 또는 10년, 심지어는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기를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12문항 중에서 12문항 중에서 A급의 문제가 몇 개 정도가 나올까요? 12문항 중에서, 자, 12문항에 예를 들어서, 자, 4개의 기입형이 있어요. 그러면 몇 문항이지? 이 속에? 한 8개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1교시를 예를 든다면, 서술형 문항이 8개가 있어요. 서술형 문항이 8개면, 32개 정도의, 그죠? 32개 정도의 문항을 묻겠죠. 그러니까 토탈에서 40문항 정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40점 만점에 40개. 그럼 이 중에서 A급은 몇 개나 될까요? 자, 20개가 넘는다, 안 넘는다? 넘어요. 네, 거의 A급이 50%는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급만 1교시에 만점, B급, A급, 2교시에도 A급만 하더라도 50%를 맞춘다? 그러면 토탈 40점 만점이 되지 않나요? 40점 만점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B급, 나는 전부 다 틀린다? 조금 맞춘다. 네. 그래서 여기서 50, 여기는 30, 여기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퍼센트로 생각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50%, 이거 B급은 30%, C급은 20%가 나와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디에 관심이 확 쏠리나요? 시험을 쳤어. 치고 나왔어. 또는 치는 와중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나의 정신이 이렇게 답을 잘 쓰고 정확도라 그랬잖아요. 요즘엔 정확도에 맞춰가지고 그럼 정확하게 답을 잘 쓰고 있나 뭐 이런 데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저거 뭐였더라? 내가 분명히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 생각이 안 난다. 저게 뭐였더라? 어떠세요?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 저거 뭐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문제는 A급일까 B급일까 C급일까요? 예, C급입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C급이에요. 응? 20%. 이해 갑니까? 응. 여기서 40문항 중에 40문항, 여기도 40문항, 결국은 40문항일 거 아닙니까? 40점, 40점 중에서요. 80개 중에 80점 만점 중에서 20%면은 16문항이거든요. 16점 정도가 빵점을 맞아도 16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죠? 16 빼기 해봐요. 64점이야. 자, 합격, 불합격? 합격. 에? B급을 다 50%밖에 완성도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B급의 50% 정도면은 또 몇 점 날아가는 거야? 24의 반, 12점이죠. 그 이거 두 개 더 해봐요. 40? 저기 28 빼봐. 몇 점이에요? 52점. 작년에 전국의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셨어요? 아셔요? 50점 안 넘어가요. 40점에서 42, 3점 사이. 요즘에 왜 그런 추세가 되느냐면 워낙 해마다 많이 선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약간 좀 점수대가 내려갔다고도 봐야 되겠지만 문제의 정확도를 너무 정확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변별력이 생겨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합격선을 예상하기로는 5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A급만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 B급을 절반이나 완성을 해도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절반을 못 썼잖아요. 내 느낌을 한번 보세요. C급을 모르는 문제가 그러니까 낯선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못 썼어. 또는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못 맞췄어. 잘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느낌은 너무 못 본 것 같지 않아요? A급은 누구나 다 맞추는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시험을 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꺼내서 보면 그분은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역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사례를 보고 가장 필수적인 기본 개념이 있죠. 가장 베이직하다라는 개념은 가장 에센셜하다는 개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A급의 문항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용력을 어디에다가, 자, 어떻게 중요할까? 두 번째 보시면요, 기본 암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구조화가 중요해요? 아니면 종합하기, 문제가 요구하는 답만 딱 알아맞추는 게 중요해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세 번째, 셋 다 중요하지.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 안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횡의론에 변화 과정을 묻는 줄을 알겠는데, 변화 과정에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평소라면 A급인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이게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본적인 암기 있죠. 특히 필수적인 개념들의 기본 암기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암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키워드 요약 정리. 이제 암기는 했는데 서술을 하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렇게 4문항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8문항이다 하는데 세부 문항을 보니까 여기 안에는 2개씩 있고 여기 안에는 4점짜리인데 그죠? 한 문항을 묻는 게 아니고 3개, 4개를 물어보니까 결국은 하나 답을 다 써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흐름 있잖아요. 전체를 다 쓰려고 하니 한 서너 개 중에 뭘 하나를 골라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답을 색출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냥 한 문항당 이렇게 A4 용지를 그냥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안지가 문항 하나 있고 거기에 딱 맞춰서 줄 몇 줄, 딱 4줄 있거든요. 한 문항에 4줄 정도의 답안이 있어요. 그러면 4줄 안에 그 4개를 맞추려면 세부 항목에 한 줄밖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썼어. 그럼 점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빵점 처리 못 받죠. 그 튀어나간 것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적용력, 구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화.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구조화를 시켜서 그리고는 거기서 가장 키워드 위주로 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건 거죠. 그래서 뭐 간질, 예를 들어서 이제 간질에서 응급처치를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간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간질 발작을 하는 학생에게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것 2가지만 골라 쓰세요. 그죠? 2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러면 어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케어는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2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죠. 그 간질 발작일 때 제일 위험한 거 2개 뭐 있어요? 기도, 폐색과 외상. 외상 중에서도 외상, 뇌 손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거는 그 2가지가 중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전한 곳에 눕히기도 하고 억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서랍자도 넣을까 말까 너 이미 떨고 있으면 넣지 말아야 되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를 항상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느냐 어떤 답이 우선이 될까. 자, 우울증 환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너무 우울해. 그래 우울해 보인다. 그죠? 사파 에피소드를 쫙 보니 우울 진단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을 계획해 보자 우리. 이렇게 바로 들이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구나, 그랬네, 그랬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학생에게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이미 그 사례에서 이미 그랬네, 그랬구나 그런 상황이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울해서 무드를 엘리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물어본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 중재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항상 구조화시켜서 우울에는 우울의 무드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는 우울의 기분, 무드 활성화 전략. 그래서 무드가 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적용을 하는 순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라고? 구조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자꾸 연습하고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키워드 요약집,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마인드맵, 이전에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가지고 프린트로 나눠줬던 건데 아예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부터.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마인드맵을 하는 거예요. 맵 정리를 해가지고 구조화를 시켜놔요. 그러고 나서는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뭐를 연습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만 색출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A급, B급은 해결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해드리잖아요. 이건 A급이고 이건 B급이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그 A급들 중에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모든 내용을 문제화시킬 모의고사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구조화하고 답안을 써야 되는 거다라는 연습을 할 뿐인 거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키워드 요약 문제집을 쭉, 문제집이를 자꾸 요약집을 가지고서 쭉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고, 원래 예상 문제도 분명히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도 올해는 확장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죠? 흐름을 이해하고 예상을 하고 A급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가 예상하는 바에 근거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무엇 때문에 올해 이게 예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예상한 게 실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은 많습디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뭐만 했겠어요.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그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몫을 지켜주셔야 되느냐? 7월달, 8월달, 9월달. 제가 그 프린트 보시면은, 이거 프린트 올려놓으실 거예요. 자료 보시면은 7월에는 1주, 2주, 3주, 4주 영역별로 지역사회를, 1주에는 지역사회 총론, 2주에는 역학감염병, 3주에는 학교보건, 보건교육, 응급, 그리고 4주차에는 보건행정, 환경, 산업, 인구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영역만 모아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암기, 키워드를 암기하고 구조화시키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해두다는 거죠. 그래서 1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A급도 키워드도 구조화도 언제 제시를 해드리면 그걸 복습해 내시는 거죠. 네. 복습해내고 우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딱 정확하게 내가 답안을 색출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영역을 최대한 좁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복습할 시간을 드리려고. 보통은 다른 데서는 모의고사를 9월부터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 내는 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만 죽어 나면 되는 거겠지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래서 모의고사의 분량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냐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왔던 진로를 땡겨가지고 항상 문제 풀이를 7, 8월에 했지만 이거를 당겨와서 7월부터 모의고사를 쳐보니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어떤 효과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했던 중요도가 달랐다는 거죠. 아, 이거는 A급이지만 나는 몰랐던 부분이 있다 없다? 네,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거대야. 이제 당뇨 엄마에게서 태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거대야. 이렇게만 외웠던 건데, 거대야가 진행되는 병태 생리적 근거를 써봐라. 이런 부분. 그때 그런 모의고사를 내니까 학생들이 못 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거를 외울 생각을 못했고 또 외워가지고 써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인풋도 어려운데 아웃풋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 연습을 영역 모의고사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영역을 폭을 좁혀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 8, 9월 달에 어떤 그 영역 모의고사의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예습과 복습의 기준은 9대 1 정도, 8대 2 정도, 2대 8, 9대 1까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10월 달에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암기하는 거, 키워드 암기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조화시키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적응 능력은 7월달, 8월달, 9월달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있죠. 문제가 요구하는 답만 딱. 그거는 이거 한 영역 모의고사 이 한 시스템으로 해결되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인풋을 서술하는 쓰기, 아웃풋에 대한 연습을 나름 매주 하지.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제목 키워드만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근거까지 쓰시고 어떤 분은 예시까지 쓰시거든요. 어디에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줄까? 근거나 예시를 들어서 훨씬 더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정신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합리화에 대한 합리화의 개념을 쓰라 이러면은요. 합리화? 핑계 대는 것,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맞죠? 이유 대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동, 감정, 욕구에 대해서 논리적 이유를 대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거든요. 그러면은 논리적이라는 것도 빠지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거 있죠. 나의 생각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한, 나의 무의식에 대한 이유 되는 것.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맞긴 맞는데 맞았다고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대강 기억하고 대강 쓰는 거 있잖아요. 흐릿하게 기억하고 흐릿하게 쓰시는 거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훈련 능력, 첨삭을 통해 가지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시를 더 쓰셔야 됩니다. 개념에서 키워드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걸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1번, 재수없다 2번. 예?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키워드가 많이 부족해요.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결론만 내려서 반쪽짜리 답안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첨삭을 보고 내 습관을 뜯어 고친다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40개잖아. 40개에서 자, 이게 0.1점씩만 더 받으면 A타입의 1교시 전공 보고는 몇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40개 문항이 있었잖아요. 한 문항당 0.1점만 더 플러스가 되면 4점이지 않아? 그러면 양쪽에 A타입, B타입 다 합치면 8점이잖아요. 크다?
별 볼 일 없네, 뭐,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답을 쓰셔야 되느냐. 0.1점이라도 더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술해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습관만 고치더라도 한 문항당 1점씩, 0.5점에서 1점씩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습관을 고쳐주는 게 첨삭 지도가 하는 일이고요.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제 시험지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첨삭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 요약집을 통해서 키워드하고 구조화합니다. 필수 개념을 구조화하고 키워드 색출하는 거 자꾸 연습할 거고요. 요게 실제 적응력, 즉 첨삭까지 해가지고서 적응력, 근거도 쓰고 키워드도 더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고 한 점수라도 더 받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10점 향상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0.1점에 도전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부 문항에 0.1점만 더 받자라고 생각하면 10점 향상이 될 수 있어요. 키워드만 까먹지 않아도 그건 가능한 거야. 아, 좋다. 별별로. 그래서 같은 양의 학습을 해내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일 하루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8시 반부터 1교시 치르고 2교시 치르고 나면 해설을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하고 키워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쓰신 거에 대한 함정들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한 3시간 정도 해서 5시 정도면은 끝날 거예요. 자, 이제 10월에 총괄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는 어떻게 치르는지 알았으니까 10월에는 총괄입니다. 지역, 성인, 아동, 정신, 모성 이렇게 분류해가지고서 한 주는 지역, 한 주는 아동, 한 주는 성인. 그리고 아동하고 정신하고 좀 발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 정신 같이 그리고 여성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치러낼 거예요. 그리고 세로 정리라고 해가지고 주요 이론들 있죠. 주요 이론들이나 또는 약물들 있죠. 약물의 작용, 부작용 뭐 이렇게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쭉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법 바뀐 것들 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발달 부분 또 질병 징후라든가 징후만 쭉 정리해가지고서 용어도 알고 내용도 알고 할 수 있게. 그리고 간호중재도 올해는 덧붙여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중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 특히 정신 너무 정신 없어 하셔서 정신도 시스템 딱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그 메커니즘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간호중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 중에 10월에 총괄 영역에서는 뭘 할 거냐면 채점 방식 있죠. 채점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7, 8, 9월 달에는 채점까지 여러분이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뭐에 신경 써야 돼요? 키워드 암기하는 거, 구조화하는 거, 문제를 보고 답을 색출해내는 거, 우선된 답을 알아내는 거 이런 거에 역점을 둔다면 10월에는 채점 포인트. 그래서 이 채점 포인트가 뭐니까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구나. 7월 달에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채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채점 포인트와 제가 제시하는 채점 포인트가 같은지 이런 거를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어요. 답안 쓸 때. 이건 채점 포인트가 뭐다. 이 얘기를 꼭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조금씩 한 문항당 1점씩만 늘려도 플러스 10점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당일날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채점 포인트 알고 키워드는 암기해놨으니까 적용을 하고 근거나 제시, 예시 이렇게 딱 얼마나 점수가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10월까지 하고 나면 이제 11월 달 실전 모의고사 반에 이제는 진짜 똑같은 환경으로 내가 2번 치를 수도 있고 원래 11월 21일 날 시험을 치를 것 같으니까 2번 치를 수도 있고 뭐 연습 문제 하나를 정도를 더 해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2개, 3개지만 실제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치르면서 뭐를 강조를 많이 해드릴 거냐면 시간 맞추는 거. 그리고
글씨 또박또박 쓰는 거, 그리고 이름 잘 쓰는 거, 수험번호 잘 쓰나 이런 거. 예. 그러면서 2020년 이슈들 있죠? 코로나가 유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가 출제가 될 것 같잖아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까? 내가 예상하는 포인트들, 예, 그리고 올해 학교보건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교보건 연수에서 강조한 내용들, 또 올해 유난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질환,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의 질환은 뭘까? 이런 거. 그런 것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80점 만점에 70점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강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준비한 게 뭐냐면 8, 10월 합격 복권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샵 정리라고 지역사회 4번 하거든요. 8월 6일, 9월 3일, 10월 8일, 10월 15일. 목요일 날 모든 수업이 끝난 5시부터 60분에서 이제 90분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샵 정리, 또는 성인간호 샵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을 해드릴 텐데, 그 강의 때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7월달 한 달에 지역사회를 전부 다 했으니까 어떤 개념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자주 실수를 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을요, 딱 찍어가지고서 이제 한 주제 3개 정도만 다루어 드릴까 싶어요. 그거 4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강점을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스타일, 강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첨삭을 통해서 첨삭으로 습관 교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콕콕 채점 포인트 제시하는 거, 구조와 키워드 작성력을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것만 하더라도 20점 향상. 저는 거기에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부 문항에서 0.1점에서 0.5점을 더 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0.1점, 많이는 0.2점. 각 세부 항목에 0.1에서 0.1을 더 받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20점까지는 향상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 실력은 없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또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알아야 보건교사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능력과 합격, 이 2가지 토끼를 다 잡아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행복한 하반기 강의를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